정미숙은 68세입니다. 은퇴한 지 3년째인 그녀는 요즘 손자, 손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열고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를 꺼내려고 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러 온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손목이 뻐근해서 한참 동안 몸을 풀어야 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도 자꾸 헷갈렸습니다.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약통을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거울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 왔는데 잠깐 이름이 헷갈린 것입니다. 평소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들인데 순간적으로 누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정미숙 자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싶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건강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기억력이 나빠졌다, 혈압이 높다 그런 이야기들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이정순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순이는 정미숙보다 2살 많은 70세였는데 최근 부쩍 활기차 보였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검은 콩을 먹기 시작한 후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정순이가 구체적인 변화를 말해주니 관심이 생겼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말해 주었습니다. 검은 콩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 중에 검은 콩을 잘못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미숙은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도 빌려와서 읽어보았습니다. 검은 콩이 정말 건강에 좋다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검은 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과 함께 먹기도 하고 시금치와 섞어서 나물로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미역과 함께 국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주째 되던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조금 부어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최근에 식단을 바꾼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미숙은 검은 콩을 먹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검은 콩 자체는 좋지만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의사의 조언을 듣고 검은 콩 섭취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콩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영양사와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검은 콩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라색 색소가 뇌 건강에 특히 좋다고 했습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니 검은 콩을 올바르게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20대에서 25세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다시 검은 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금지 조합을 피하고 좋은 조합들만 활용했습니다. 먼저 하루 섭취량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15g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려갔습니다.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8시간 이상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더 맑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가 놀러 왔는데 이름을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검은 콩의 뼈 건강 효과도 점점 느껴졌습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손목의 뻐근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혈압약 복용량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혈관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검은 콩과 참깨를 함께 먹으면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처음에 실수했던 것처럼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금치입니다. 검은 콩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 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결합하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흰쌀밥입니다. 검은 콩과 흰쌀을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됩니다. 검은 콩에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미역입니다. 검은 콩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요오드 과다 섭취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미숙의 지인 중에 실제로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콩 미역국을 자주 먹었는데 갑자기 목 부위가 부어오르고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통풍이 있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가 많이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만 지키면 검은 콩은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검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면 뼈 강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유의 칼슘과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뼈 밀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참깨입니다. 둘 다 검은색 식품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함께 먹으면 혈관을 청소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참깨를 볶아서 검은 콩 가루와 섞어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검은 콩과 꿀입니다. 검은 콩차에 꿀을 조금 넣어서 마시면 면역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꿀의 항균 성분과 검은 콩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냅니다. 정미숙은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루 일과에 맞춰 섭취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 우유를 마셨습니다. 점심 후에는 검은 콩 참깨 가루를 요거트에 섞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 꿀차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 다른 조합으로 먹으니 질리지도 않고 각각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정미숙의 변화를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검은 콩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계별 실천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1단계는 처음 2주입니다. 하루 15g 정도의 소량으로 시작합니다. 검은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거나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는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2단계는 3주째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하루 30g으로 늘리고 황금 조합들을 하나씩 적용해 봅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3개월부터입니다. 하루 40g에서 50g까지 늘려서 최대 효과를 얻습니다. 이때는 3가지 황금 조합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을 준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볶을 때는 중간 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너무 센 불에서 급하게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날아갑니다. 물에 우릴 때는 최소 8시간 이상 우려야 합니다. 하룻밤 정도 우리면 검은 콩의 좋은 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러납니다. 이 물을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됩니다. 가루로 만들 때는 완전히 바짝 볶아서 믹서기에 갈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두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미숙은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도 예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해내서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조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리와 손목의 뻐근함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머리카락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 나는 머리카락들이 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검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놀아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란 것은 정미숙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의 친구들도 그녀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정미숙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실수했던 경험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검은 콩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으면 안 되고 올바른 방법을 알고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미숙의 조언에 따라 검은 콩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정미숙은 이제 검은 콩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검은 콩 섭취법을 알려주는 것이 하루 일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사항도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절대 금지 조합은 피해야 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검은 콩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미숙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검은 콩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정미숙은 이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정미숙처럼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지켜서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